반갑습니다. 주말 아침이고요. 목이 좀 잠겨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급식소에 주요한 이슈가 좀 있을 거예요. 아마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았던 설비 가이드, 그것이 아마 해석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 어려움 또한은 정확한 근거와 판단을 하지 못하셔서 지금 학교 급식조리실 환기설비 설치 가이드라고 하는 그 가이드가 있는 것을 해설하기로 마음을 먹고 지금 내부에 대한 디테일한 해설집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아마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아마 유료로 제공이 될 것 같고요. 이 해설집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적용할 때 현장에 잘 슬기롭게 적용될 수 있게끔 한번 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화면에 나오는 이 부분은요. 관련 규정들에 보시면은 필터박스에 이물질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떨어지지 않는 구조로 만들으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 급식실에 물을 사용하거나 수증기를 사용하는 필터에는 이제 디미터 필터를 다를 겁니다. 지금 이제 교육청에서 그러니까 설비 가이드에서 요구하는 대로 배기력이 상당히 세게 되면 기존 종전의 필터박스에 물들이 어마어마하게 맺혀가지고 이 수분이나 결로에 의한 피해가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될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필터 박스 안에 요 지금 포함되어 있는 바로 요 필터와 요 필터를 아마 수정을 하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종전의 필터에는 이 내부 안에 이 밑표면에 물이 발생되면서 그 물의 온도차로 인해서 요 표면에 결로가 발생이 됩니다. 주로. 그래서 그걸 드레인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내부 설비를 만드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보시면 다음 장에 보시면 이렇게 필터를 좀 촘촘한 필터, 즉 사중으로 되어 있는 필터를 앞뒤로 띄어내고 이중 필터로 만들어서 속에 보조대를 달아서 좀 더 쉬운 방식으로 배출되게끔 구조화를 만들어야 되고요. 내부에 물이 생겼을 경우에 즉각적으로 외부로 빠지게끔 이렇게 위생적인 배기 라인들을 만들어서 배기들을 만들게 되면 지금 보시면 이렇게 종전에 있던 수증기 라인들이 쭉 빠지면서 아무런 문제 없이 잘 빠지게 될 겁니다. 그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거는 이지 조인트라고 하는 퀵 타입으로 그냥 갖다 파이프를 넣으면 탁 하고 꽂아져서 수도 배관에 쓰고 있는 위생적인 배관을 드레인으로 쓰고 있습니다. 여기는 아이들이 밥 먹는 국소시기 때문에 물이 생길 거에 대비해서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이렇게 배관을 만들었고요. 탈착도 쉬워서 이 검정 부분을 안으로 밀으면 배관이 탈락되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언제라도 청소라든가 기타 이걸로 인해서 방해가 될 경우에는 바로 철거해서 사용했다가 쓸 수도 있게끔 이렇게 구조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분해 조립이 가능한 구조로 만들어져 있는 필터 박스 형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보시면 후드 성능 대비했었을 때 후드 성능을 평가하는 항목 중에 보면 그 내부 안에 개구부에서 풍속을 측정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풍속을 측정하는 방법은 가스 취사기라든가 식기 세척기 배기량이 좀 많아야 되는 데는 요 밑에 개구면의 풍속을 0.7m/s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것들은 0.5m/s로 되어 있어서 그거는 후반부에 따로 설명을 좀 할 거고요. 그 중에서 후드에 이렇게 필터가 있는 것은 이렇게 필터 면에 풍속을 대서 1.5m/s 이상 유지되게끔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거는 필터 면에 실제로 풍속 측정하는 부분들을 확인해 드렸고요. 여기는 아마 4.2m/s 나오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저희들이 올 초에 실제 시공한 학교고요. 두 개로 되어 있는 후드를 하나의 후드, 그래서 후드가 1800을 넘지 않게끔 구성되어 있는 학교에 시공한 현장이고요. 거기에 관련해서 성능 항목을 측정해서 제출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지금 여기에 좀 다르게 좀 나와 있는 환기 설비에는 아마 급식소 전체 환기를 하게끔 하는 개념도 잡혀져 있어요. 전체 환기의 개념은 어떤 덕트를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요 급식소 바닥 면적에 면적당 0.2로 계산하게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A라고 하는 가로 면적이 10m 또는 세로 면적이 20m면 20 곱하기 10 곱하기 0.2에서 20 cmm이 되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20cmm 정도. 생각보다 쉽게 되어 있죠. 그럼 요 20cm을 덕트를 이용해서 빼거나 디퓨저를 이용해서 빼거나 아니면 천정 실링을 빼거나 하는 세 가지 방식으로 선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천정 속의 배관을 통해서 그릴이라든가 디퓨저를 통해서 밖으로 빼게끔 유도를 한다든가 또는 천정고가 없거나 보가 없을 때는 천정에 노출시켜서 디퓨저가 나오게끔 이렇게 하거나 또는 그것도 안 된다라고 하면 천정을 배기면으로 활용을 해서 타공이나 구멍을 뚫어서 천정으로 폐가스를 올리고 천정 속에 웰펜이라고 해서 벽부에 있는 다른 펜을 통해서 밖으로 빼는 구조로 하게끔 세 가지 방법을 선정하게끔 설치 가이드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제 헷갈렸던 게 왜 이렇게 풍량에 대한 규정들을 만들었느냐라고 해서 점검을 해보니 기존의 설계 방법은 큐눈니코로 7200H의 2분의 A 플러스 B의 VX라고 하는 이 기본 공식에다가 이 VX를 0.2로 넣어서 설계 용량들을 맞춰 들어갔다라고 하면 그러면 여기 이제 가상으로 여기 A도 1.8, B도 1.8, 높이는 0.6이라고 후두를 선정을 하고 종전의 방식대로 설계를 하게 되면 3732cmH가 나오고 62.2cm이 나와서 62.2cm 요게 이제 만들어집니다. 여기에서 요 기존 설계의 VX 즉 방해 길이를 0.1로 바꾸게 되면 7.7cm이 나오죠. 그런데 이제 여기 지금 말하는 요 개구면의 면적에다가 여기 지정 풍속을 지정해 놨어요. 0.5m/s 또는 0.7m/s라고. 그대로 설계를 할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여기 만약에 뭐 스팀 곡솥이나 오븐이나 했었을 때 0.5로 대비를 하게 되면 9.72cm이 나옵니다. 종전 요 CMH에 보면 상당히 높게 나오죠. 그 다음에 가스식이나 취반기 또는 식기 세척기까지 0.7을 넣으면 136.cm이 나옵니다. 그죠? 여기에 비하면 뭐 상당한 양이 나와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설계 풍량을 가로 세로에 0.5나 0.7로 대비해서 풍량이 딱 나와지게끔 급식소 풍량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종전 설계의 후드 성량이 상당히 높아지는 걸로 그렇게 나와져 있고요. 요거는 이렇게까지 하면 2배로 되기 때문에 너무 과다 풍량이 만들어지고요. 이 과다 풍량이 만들어진 상태에서는 급기가 들어갈 수밖에 없고 오히려 급기가 없는 상태들이 이렇게 과다 풍량을 만들어 버리게 되면 내부에 배압, 음압 진공압에 의해 가지고 오히려 배기가 잘 안 팔리는 문제가 생기고요. 당연히 이 설계로 하게 되면 문틈이나 이쪽으로 강력한 바람들이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급기를 90% 정도로 설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너무 과다로 지금 현재 선정이 되어 있고요. 이 기준으로 하게 되면 반드시 급기를 설치할 수밖에 없게끔 하는 관련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선정했는지 잘 모르겠으나 현재 가이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현재 종전 설계 방법으로 동일한 방법으로 설계를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많이 학교에 개선해서 상당한 효과를 봤다라고 하는 이중 후드 청계법이라고 하는 것으로 설계를 해봤고요. 이때 면적 사이즈를 400에 300이면 덕트 면적이 이게 500에 300이 되고요. 고용노동부에서 제시했던 일반 0.5 이걸로 하게 되면 지금 650에 300으로 늘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가스나 취방기로 가장 조리흠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900에 300으로 해서 지금 비교치가 400, 500, 650, 900 해서 약 225배 정도 이 정도의 풍량이 증설되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결국은 설비 가이드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다시 얘기하면 설비의 후드의 성능을 높여라, 덕트의 성능을 높이고 송풍의 성능을 높여라. 그걸 뭐 덕트로 높이든 팬을 높이든 하여간 포집 능력을 높여라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후드 점검표 작성을 위해서 실제 설계 풍량을 위한 풍성 측정 방법. 설계를 저렇게 해놓고 과연 후드가 제대로 나오겠느냐를 또 점검하겠다는 뜻이거든요. 성능은 저렇게 해놓고 덕트라든가 후드 풍량을 낮게 설치를 하게 되면 결국 이제 풍량 설계를 했을 때 나올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 얘네들이 이렇게 개구부의 속도를 0.5m/s 0.7로 정해놓고 측정은 어떻게 하냐면 이 각 개구 면적을
세로로는 4등분. 하나, 둘, 셋, 4등분으로 하고요. 가로는 4등분으로 하고, 세로는 이렇게 하나, 둘 해서 3등분으로 나눠가지고 총 12개의 풍량 꼭지점을 만들어서 요 면에다가 하나, 둘, 셋, 넷, 총 12개에다가 풍속을 취해서 그것을 평균값으로 한 다음에 아까 가로, 세로 면적의 그 평균, 측정한 평균 유속과 60을 더해서 실제 설계치와 요 작동치의 갭을 확인해 가지고 성능을 점검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그거에 대한 것을 전술해 놓으신 본 거고요.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 설계할 때는 개구면, 즉 후두의 A, B라 면적에다가 뭐 5분이라든가 조금 배기량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거는 0.5로 넣고 곱하기 60을 하고, 만약에 성능이 좋아야 된다고 했던 가스식 같은 경우에는 가로 세로 면적에다가 0.7을 곱하고 60을 곱한 다음에 CMM으로 산출을 해서 그렇게 하고, 포집은 측정은 그 개구면에서 0.5나 0.7이 나와지는지, 그 다음에 요 안에 그게 필터가 있다면 필터 면에 요 면에서 이 면에서 1.5m/s가 나와지면 그것을 집어넣어서 가로 세로 면적에 이 면풍속을 넣어서 그 측정하겠다라는 뜻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면 가로 세로니까 아까 똑같이 1.8 곱하기 1.8 곱하기 0.25 곱하기 60 이렇게 해보면 계산기를 한번 돌려서 계산해 보겠습니다. 계산기가 있으니까 여기서 계산기를 참조해서 여기 있네요. 계산기를 참조해서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보이시죠? 계산기 한번 돌려 보겠습니다. 1.8 곱하기 1.8 곱하기 1.5네. 1.5 곱하기 60 누르면 291.6 cmm 정도가 나옵니다. 상당한 양이 나오게 되는 거죠. 요거 이상, 요 이내로 하니까, 그러면 요 이내라고 그러면 1.5가 최대 내의 이내면, 그러면 이거 아까 226이 나왔으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게 1.5가 아니고요. 한 1 정도, 1m/s 정도 나왔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계산기를 넣어보면 저 동일한 가격.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서 나왔던 가격이 아까 동일한 전제 조건을 했었을 때 0.7일 경우에 얼마가 나왔었냐면 136이 나왔습니다. 136. 그죠?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계산을 두드려 보면 136이 나왔으니까요. 계산기를 눌러서 두드려 보면 1.8 곱하기 1.8 곱하기 1m/s 곱하기 60 하면은 딱 194. 요네. 그래서 1m/s 정도 측정하면 아까 그 풍량치랑 동일하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면풍속을 측정해서 어느 정도 풍량가 나오는지 오버가 되는지를 판단하겠다라는 뜻으로 판단이 있습니다. 1m/s면 아까 그 설계치랑 적정하게 나오네요. 그래서 이제 측정한 사람이 딱 측정을 해보면 이 풍량은 설계치에 맞다 안 맞다를 바로 알 수 있게끔요. 그리고 필터 면풍속에서 풍속계를 딱 대면 빠지겠다 안 빠지겠다를 바로 측정할 수 있게끔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급기에 관련된 거 아까 전수를 했지만, 급기는 만약에 기존의 배기팬이 성능이 정상적으로 잘 나와진다고 하게 되면 당연히 틈새로 바람이 어마어마하게 들 겁니다. 우리가 진단을 하거나 경험을 해서 가보면 창문으로 문으로 막 바람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오는 현장들이 있어요. 학교 현장들이. 그럴 때 그 풍속계를 대서 2.5m 이상이 나오면 무조건 급기를 넣되, 그 급기는 전체 아까 계산했던 방식대로 또 이제 전술이 되겠지만 방식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로 바람이 엄청나게 따라 들어가는데 그때 2.5m/s 이상이면 강제 급기를 해라, 이런 규정이 정해져 있고요. 또는 아까처럼 이렇게 급식소가 요구하는 배기 풍량으로 하게 되면 당연히 급기를 넣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세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계산도 하기 전에 이미 급기를 넣어야 되는 단계고요. 그럴 때 급기 선정하는 방법은 후두배기 전체 풍량하고 아까 규정되어 있던 가로 세로 바닥 면적 곱하기 0.2 cmm이라고 하는 그 풍량을 더한 다음에
그것을 공기가 유입되는 면적, 창문이나 면적에서 바람이 들어오는 면적을 환산해서 그걸로 나눠가지고 이 2.5m/s보다 높게 나오면 무조건 급기 시스템을 도입하되 그 급기는 환기량의 90%에 맞게끔 급기를 도입해라. 이렇게 실내 환기에 관한 규정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좀 더 명확한 규정을 가지고 설치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고요. 이것도 또한 마찬가지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이거 가서 풍량을 하고 얘가 어떻게 맞다 안 맞다를 판단하는 방법이 설계 풍량은 요 가로 세로 면적에다가 0.5도 0.7은 곱해서 60을 곱한 다음에 나오는 그 풍량을 전술하고 요 면에 여기 필터가 있다면 필터의 면풍속을 측정하거나 또는 필터가 없다면 이것을 가로로 4등분을 나누고 세로로 3등분을 나눠서 총 12포인트의 풍량을 댄 다음에 그 평균 풍량을 유입시켜서 그거 가지고 설계 풍량과 유입 풍량을 비교한 다음에 그 설계 풍량과 유입 풍량이 동일하게 나오면 1번 첫 번째 이것이 흡입 성능에도 맞고 그 다음에 후드 성능에도 맞다라고 판단하고요. 주변으로부터 선풍기가 일로 줘서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판단해서 방해 기류까지 했었을 때 후드 성능이 효율이 좋다라고 이렇게 평가하고 측정하는 방법으로 만든 것이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바로 급식조리실 환기설비 설치 가이드라고 하는 것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끄트머리에 보면 성능표 2장을 가지고 기존에 어떻게 시공이 되어 있냐를 물어보는 것과 또는 성능을 점검해서 어떻게 성능이 이루어지고 있냐를 판단하는 판별력을 가지고 급식소의 후드 성능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평가하겠다는 거고요. 후드의 이 전단에서 측정을 해봤을 때 그 안에 뭐 덕트가 어떻게 되든 후드가 어떻게 되든 하여간 포진 능력을 가지고 이 안에 내부를 판단하고요. 그 내부 판단하는 것들에 대한 기준을 만든 것이 고용노동부가 이번에 제출했던 환기설비 가이드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법률적 강제 규정은 아니지만 추후에 이게 그 중대재해법과 연결이 되어서 아마 이 가이드가 있기 때문에 이 가이드의 충실도를 가지고 판정하는데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조금 부족하지만 그래도 해설집을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공표할 수 있게 돼서 영광이고요. 또 기타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추후에 여기에 연락처를 제공할 겁니다. 그쪽으로 연락을 드려서 충분히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 환기 가이드를 여러분 현장에 잘 적용하셔서 쾌적하고 안전한 급식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요. 또한 급식소라고 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안전을 이제는 서비스 받아야 할 시점이 왔습니다. 지속가능한 안전과 지속가능한 설비 개선을 통해서 여러분들 급식소에 쾌적한 환경으로 유지되게 하게끔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